자,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건데,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자, 선생님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 자, what은 실은, 자, 우리가 사실은 의문대명사부터 먼저 배웠어. 그치? 의문대명사일 때 what은 우리가 보통 뭐 그냥 무엇이라고 하지? 응?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 응?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anything that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응? 두 가지가 가능한데 사실은 둘 다 돼. 응? 보통은 그냥 것이라고 하자. 것이라고 하자. 근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지.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o나 which나 that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선행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을 만들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계대명사는 which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 보호 목적어가 안 돼. 얘는 대신 명사절이니까 단독적으로도 선행사가 없어도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를 만들 수 있지. 응? 자, 선생님 여기 하나 물어볼게. 자, 여기 봐봐. 자,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실수했다. 선생님이 지금.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선생님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이 두 개 겉으로 보면 what I wanted 똑같이. 근데 what의 해석이 같아 달라. 달라지는 게 느껴져? 어? 자, 다시 한번 봐. 선생님이 이렇게 거꾸로 보여줄게. what I wanted인데 이 what이 해석이 더 달라. 달라요. 다르지?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보여?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배운 거야. 응? 자,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문 대명사고 얘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 간접 의문문. 즉 what이 문장 속에 나오면 얘가 일단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 얘가 잠깐만 실수했다. 얘가 것이지. 얘가 무엇이 되지? 그렇지?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뭐인 거를 간접 의문인 거. 즉 what이 문장 속에 나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인지 것인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what은 선행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맞아. 응? 왜 이거를 문제 삼냐면 선생님이 이제 연구했던 일본 책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 이때 what은 무엇이야 뭐뭐하는 것이야? 즉 관계대명사야 의문대명사야? 그렇지, 둘 다가 돼. 그러니까 항상 what이 나오면 얘가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를 염두에 두면 우리의 뇌가 그 맥락에 맞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대명사인지 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인지 뇌가 알아서 처리해. 근데 무엇과 것이란 뜻을 기억해 놓지 않으면 위험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EBS 이제 이거 이 437 뒷부분에 가면 what은 무엇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제 이것도 있어. A is to be what 다음에 she is to D가 되면 D인데 what은 무엇 것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등호가 있어. A 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라고 하는 무엇 것 등호.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해. 그럼 고3 때까지가 끝이야. 그리고 수능에서 킬러급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만들 땐 얘를 써. 오케이? 응? 자, 봐봐 한번. 그러면 여기로 가서 자, 문장에서 일단 왓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필요 없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경우 여기까지가 주어인 게 보여? 144번. 그렇지? is가 보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and 다음에 not이 나왔지. 저번에 우리 한번 애들하고 있을 때 이반 애들 말고 요거 했던 거 기억나? 나대의 법비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A가 아니고 B다라면 A는 틀리고 B만 맞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얘를 B, 나대 A로 해도 똑같아. B이지 A가 아니다야. 그리고 이런 문장은 주제문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강조니까, 반어법이니까. 지금 얘는 B and not A가 된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무엇이나 것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하는 게 낫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야. 선생님이 얘는 인생이라고 했지만 얘는 삶이라고 했다. 응? 결코 그 인생의 결과가 아니란 얘기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자체지, 그 삶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정이 행복하면 되지 결과에 매달리지 말란 얘기지. 선생님이 이렇게 추상화시켜버리지. 요즘에 국어 비문학 같은 거 좀 하니? 문학은 해? 그럼 이렇게 시어가 나오면, 그 소설 같은 게 나오면 이걸 추상화시켜버리지. 영어도 그거가 돼야 돼. 고등학교 영어지면은.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곧장 나와.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자, 필기한 거 보지 말고, on ing는 뭐라고 했어? 하자마자 사건 발생. in ing는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있고, by ing는 수단 목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in ing가 나왔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지 의심하는 거야. 선생님 이분을 되게 중요해. 자, 이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분도 수능 킬러 문항 출제 포인트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출발할게. 응? 자, 아이고, 이 색으로 하지 말자. 자, 이분이 있어. 일단 얘부터 출발해야 돼. 이거 혹시 기억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처음 봐? even number, odd number. 본 듯 안 본 듯. 그래? 자, even number는 우리가 흔히 홀수 짝수 할 때 짝수야. 반면에 odd는 홀수야. 왜 그러냐? 자, 얘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수능에서 뭐가 나오냐면 even은 공평한 평등 아니야. 응? 그래서 얘에 LI를 붙이면 얘가 공평하게야. 우리나라 애들은 공평한 평등 아니라고 할 때 이퀄하고 이퀄리밖에 안 떠올라. 그러니까 수능은 얘를 던져버린 거야. 응? 공평하게 평등하게 얘를 내버리는 거야. 반면에 odd는, 자, 그러니까 짝수라는 것은 2로 나누면 양쪽이 공평하고 평등에 나눠지지. 그래서 even number야. 그러면 odd는 뭐를 냈냐면, odd는 원래 얘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strange야. 응? 그래서 실전 3학년 수준까지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요즘에 이런 게 이제 1학년 때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오케이? oddly enough.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뒤에서 앞을 꾸며주겠지. oddly enough가 나와.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럼 얘가 아까 얘기했던 거 사건 발생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능 영어는 크게 사건 중심의 일하체는 면문항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그래서 역접 효과를 발휘한 거야. 벗이나 however 같은 효과를 발휘해. 그래서 이분과 odd를 일단 잡아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입은 다음에 명사가 나와. 응? 입은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심지어 이게 얘를 이렇게 강조해. 심지어거든. 심지어 그녀마저도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얘가 노리는 효과가 뭐야? 좀 전에 한 건 해석이야. 대표 사례야. 뭐 선생님은 솔직히 안 읽어봤는데 셰익스피어가 쓴 시저에 관한 카이사르에 관한 희곡을 보면 카이사르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심지어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심지어 너마저도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대표 사례지. 심지어 너마저도 나를 배신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뭐야? 배신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예시 효과에서 대표 사례를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게 바로 그거야. 응?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지어 자 왓은 무엇 아니면 뭐하는 것인데 여기 자 선생님 이 구문 독해는 밑에 각주가 있어. 765가 보이지? 밑으로 가봐. 각주가 보여? 각주에 뭐가 있나 봐봐. 각주에 뭐가 있나 봐. As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일, 당연한 지사라고 얘기하지. 보통 우리나라 책은 뭐만 주로 설명하고 넘어가냐면 As a matter of fact,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사실은 사실상 임팩트야. 임팩트는 알지. 그걸 풀었을 땐 As a matter of fact야. 그리고 그 다음 수거가 하나 더 보이지. To make matters 하면 원래 matter는 물질이나 문제거든. 근데 이게 설상가상이야.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to make matters worse 하면 이건 설상가상이라고 해. 얘를 못 외워. 선생님 고3 애들하고 수업을 대부분 했다라고 했잖아. 내 인생 대부분을. 고3하고 재수생 애들. 근데 선생님은 얘를 제일 두려워하거든. 얘가 나오면 잘 안 외워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치는 거야. 오케이? 별표 3개. 나머지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배워져. 나오는 빈도가 높아. 근데 as a matter of course가 나오면 이거 맞출 수 있는 애들 거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위로 다시 가서 145번. 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is believed as a matter of course니까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조차도 다 의심 안 하는 거지. 응? 이 의심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야. 그리고 이거를 데카르트가 방법론적 회의라고 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자기 철학의 근본 시작으로 얘기해. 그리고 난 뒤로는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모든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자기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의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한 번쯤 생각을 해봐봐. 자, 그 다음 146번인데 여기에서는 킬러가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 수거야. 선생님이 테이크 관련 5대 수거 한번 한 적이 있니, 다현아? 이거. 테이크 관련 5대 수거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강조했었냐면 옛날에는 자, 테이크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이 나오면 이거는 얘기했을 수도 있어. 어떤 이 뒤에 주로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걸리다 필요하다야. 응? 솔직히 얘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고1 모의고사 3월 첫 모의고사 때 얘가 안 나오면 시험지가 이상할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야. 근데 얘가 3년 전인가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이 수고를 냈어. 그러니까 당분간 이게 중요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안 한 것 같다. 선생님 지금 테이크 동사 다음에 스테스 너한테는 안 한 것 같아. 액션지가 있고 매절지가 있어. 뒤에 명사가 다 다르지. 스텝은 발자국, 액션은 행동, 매절은 보통 측정이라고 외우지. 근데 얘가 다 조치를 취하다야. 교통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심각하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스텝, 액션즈, 매절즈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복수명사를 써. 그럼 얘가 다 조치야. 얘는 심지어 듣기에도 나와, 이 표현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아는지 봐봐. 혹시 이 표현을 배운 적이 있는지.
take for granted. 얘가 이시 가목적어 뒤에 대절이 나와서 진목적어가 되는데 뭐뭇을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야.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인데 보통 take into account. 그럼 얘가 이때는 고려하다야. 고려하다 하면 컨시더만 떠오르지. 물론 여기에 운 좋게 얘가 나올 수도 있어. 컨시더의 명사꼴 컨시더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 얘는 나오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 왜냐면 컨시더를 아니까. 근데 어카운트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먼저 적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레벨이 얘야. 혹시 이거 본 적 있나 봐. take a apple. 응? 봤어? 본 것 같아. 얘를 선생님 뭐로 적나 봐. A를 B로 착각하다야. 얘도 한 3, 4년 전에 수능에서 나왔어. 물론 얘는 A를 B로 받아들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take는 기부에 반단 말이지. 기부는 주는 거고 take는 받아들이는 거지.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얘는 긍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긍정일 땐 애들이 많이 안 틀려갖고 와. 근데 얘가 A를 B로 착각하다는 뜻으로 나오면 틀려. 한 3, 4년 전 수능 빈칸 넣기가 제일 어렵거든. 거기에서 이 수거구가 들어간 거야. 미스테이크로 쓰면 애들이 안 틀려. 오케이? 이거를 선생님 테이크 관련 5대 수거라고 하는데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거나 아니면 이제 장학생 선발 시험 할 때 이 중에 3개 이상은 무조건 나와. 그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야. 오케이? 응?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적어. 응? 적을 시간 줄게. 그러면 자, 얘도 what으로 시작하지. 아까 선생님이 what은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가 필요 없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도 주어, 보어, 목적어가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지. 응? What can never taken for granted? take for granted니까 원래 여기에 들어갈 놈이 수동태가 되면서 앞으로 나간 거지. 과학자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과학자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또 what이 나왔지. 명사절이니까. 응? 자, 요 뒷부분이 해석되나 봐봐. 응? 이때 대열은 과학자야. 과학자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이때 뭐가 보여야 돼.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나 봐. 자, will make가 동사지. 자, 얘가 주어야. 그럼 이때 이게 보이냐야. make use of는 그냥 이용하다 활용하다야. 얘가 앞으로 나간 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make use of가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을 모르는 애들은 많지 않아.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로 치고 나갈 때 이건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 과학자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과학적 발견을 세상이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 말 배웠어? 기가 시간에. 가치 중립성.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낸 지식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중립적이지만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과학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질 필요 없다는 게 이른바 가치 중립성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발견을 세상이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자기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책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걸로 유명한 과학자, 그걸 유명한 상을 만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 노벨은 발명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로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그 광석을 캐는, 광물질을 캐는 데만 이용됐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이용됐지.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죄책감 때문에 뭐를 만들었어?
노벨상의 평화상을 집어넣은 거지. 이 사람은 과학 지식이 가치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자, 세상이 그 과학자의 발견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거야. 즉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글을 읽었을 때 그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문장 해석에서 머물지 말고. 이건 좀 어렵지.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거에다가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한 거야. 애들한테. 인강 예전에 듣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437의 모든 문장을 다시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요 정도 문장 레벨이 되잖아.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필기 안 한 거 필기 좀 정리할래?